여러분 안녕. 음,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3인곡 마무리할 거고요. 수업 분량을 보니까 브리타자까지 할 수 있으면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전주까지 진도를 나가는 건 여러분들한테도 큰 부담이니까 음, 선생님이 최대한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서 시험 전주에는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받을 수 있도록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선생님 PPT로만 하면은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오늘은 화면을 켰어요. 그래가지고 저 얼굴 보세요. 얼굴 보면은 웃겨서 잠 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일단 우리 3인국 남은 것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름까지 봤죠. 여름까지 봐서 이제 금자애로 님의 옷을 지어낸다. 님의 옷을 지어내는 것까지 해서 님의 옷이 님의 사랑에 대한 님의 화제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까지 나왔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그거 보여줘야 되는구나. 현대어플이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앞부분부터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정지에서 어, 필기 현대어플이 옮기세요. 알았죠? 한 5초, 6초 정도 머무를게. 이렇게 다음 이렇게 여기까지가 서사. 그다음에 본사 1로 봄이라는 시간으로 나아가죠. 그다음에 본사 1이 이렇게 매화를 보내면서 매화를 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야 되죠. 그다음에 여름으로 와서 여름을 알려주는 시어 그리고 그 여름 속에서의 어떠한 정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알려주는 시어가 또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봤죠? 자, 다음 또 봅시다. 자, 어쨌든 그 옷을 만들어줬어. 슈프문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슈품이라는 건 손재주고요. 제도라는 건 격식이라는 거니까 그냥 현대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손재주도 좋고 격식도 갖췄다. 내가 한 거 너무 잘 만들었다. 자화자찬. 산호수 지게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산호수로 만든 백옥함에 옷을 담아두고 백옥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은 보석함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반짝반짝한 뭐 진주 박혀 있고 막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여성임을 알려주는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애국함. 님에게 보내오려 님교신대를 바라보니 자, 님에게 이제 옷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쪽을 바라봤어. 어딜 봤겠니? 저 위를 봤겠죠. 어.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이 가려 있으니까 님이 있는 곳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천리만리 길에 니라서 찾아가고 그렇게 멀리 멀리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찾아가? 누가 찾아갈까? 니거든. 처음에 니다 얘기했죠. 뭐 살다라는 뜻도 있었고 가다라는 뜻도 있었다. 가거든 이 배곡함을 열어두고 나라고 반기실까?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서 상황은 이 옷을 만들었어, 그렇지? 그래서 배곡함에 담아서 임에게 주고 싶지만 산과 구름 때문에 가지 못해. 즉 여기서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간신과 정치적 적, 뭐 이런 건데 우리 송미인곡에서도 장애물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몇 개 있었죠. 간신을 나타내는 것들. 그것들이랑 같이 비교해서 시어의 의미가 동일한 것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엮여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이해를 해두세요. 어쨌든 본사 2는 여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 외로움과 임에 대한 정성도 나왔어요. 외로움은 이 부분 있잖아.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어, 여기 마지막에 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어쨌든 찾아갔어. 만약에 가더라도 이미 이걸 나라고 하고 반가워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애한테 가서 야 이거 내가 준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근데 얘가 날 이거를 좋아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정치적인 적들 때문에
자신이 살던 청풍으로 내려온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 이미 결제가 떨어져서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에 대한 사랑이 아직은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가 본사 2였고 이제는 본사 3으로 갈 거예요. 본사 3은 우리가 가을로 갈 겁니다. 자, 봄, 여름, 가을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읽어볼게요. 하룻밤 설일 김에 기러기 우려낼지. 자, 설이라는 거 알지? 가을에 아침에 막 그 유리창에 막 끼는 거. 그런 거 설이.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가을 추울 때 아침에 가면은 막 바닥에 흰 눈 같은 거 쌓여 있죠. 그런 게 설이고요. 기러기가 그 가을의 새라고 부르더라고. 가을에 우리나라의 그 철새인데 가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이와 기러기는 우리 문학에서 어, 가을을 상징하는 시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러기 울려 어쨌든 기러기가 우는데 또 얘들아 기러기가 울고 날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화장이 아니라 화자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심화시키는 어떤 기러기가 될 것 같고요. 다른 기능으로는 화자가 대비되는 경우도 있고, 기러기의 가장 큰 메시지는 소식 전달의 매개체. 기러기는 봐봐 얘들아. 우리는 인간들은 만약에 어딘가를 가지 못하면은 정체되어 있는 거고 거기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새들은 어때요? 날잖아, 그렇지? 날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과 새는 대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새는 날아가는데 난 못 가니까 대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쟤는 갈 수 있으니까 나의 마음을 그 상대방한테 전달해줘라는 나의 소망에 내포되는 되게 소식 전달의 매개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 일단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어떤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심화시키는 정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유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자,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으로 만든 발. 그 발이라는 거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름에 문에 그 더우면은 이렇게 문이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촉촉촉촉촉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는 거 이런 거 발이라 부르거든. 이거를 딱 걷으니까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눈물이 절로 난다. 자, 동산의 달, 북극의 별, 둘 다 뭐다? 달과 별. 위에 있다. 그렇죠? 즉 뭐다? 임금이다. 우리 송민국에서도 나왔죠. 님이신가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님인가? 아, 저거 님이야? 달과 별 님 같아 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 높이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임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님이신가 방귀니 눈물이 절로 난다라는 그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상황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보게 되면 자, 청광을 피워내요. 청광이라는 것은 맑은 달빛을 피워내요. 봉황루에 붙이고죠. 자, 봉황루라는 것은 임금이 계신 궁궐에 붙이고 싶다. 결국 임금에게 다시 보내고 싶은 거니까 여기도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누 누각에 우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춰. 그러면 임께서 이제 임금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 하늘에서 딱 비춰가지고 그쵸. 심상궁곡 점낫같이 맹그셔서 자 심상궁곡이라는 것은 어떤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골짜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골짜기. 여기 봐봐. 여기는 이런 산과 산이 가려서 만약에 해가 이렇게 잘 비치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공간입니다. 어두운 공간. 어두운 공간이니까 뭐랄까 임금의 그런 게 미치지 않는 공간? 임금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임금의 관리 이런 게 미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사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자가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점낫이라는 건 대낮 즉 환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이 어두운 골짜기에도 빛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로는 화자가 있는 공간으로 보든 극성이 사는 공간으로 보든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 선정이라는 것은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다스리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로 봐도 되는 거고, 이 화자가 있는 공간이 지금 유배지고 그쵸, 멀리 있다 보니까 다시 임금이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 즉 선정을 베풀기를 바람, 그리고 임금의 은혜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미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여기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가을에서는 청강, 그렇죠? 청강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심성 공고수 전락같이 맹근응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을 봤고요. 이제 겨울로 갈까요? 겨울. 자, 건곤이 폐색할 때 천지가 추워 얼어 생기가 막히고, 건곤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거든. 건곤이 폐색 막히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모든 생물들이 죽지 않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건곤이 폐색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겨울 때 많이 나오고요. 백설이라는 건 흰 눈인데, 그렇죠? 흰 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절적 배경 겨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어, 덮였을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 날아다니는 새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라는 상황이 지금 구체화됐어요. 소상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자, 소상강 남쪽 언덕같이 따뜻하다는 이곳. 그러니까 여기가 소상남반이라는 게 어떤 중국의 한 지역일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따뜻한 지역인데, 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이 정철이 살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남쪽이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임금이 있는 수도는 이 북쪽이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서울이니까. 근데 여기 남쪽이니까 더 따뜻하잖아. 상대적으로. 여기 따뜻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소상난반. 여기를 지금 있는 장소를 소상난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소상난반이라고. 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소상난반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차가워.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 남쪽 지방도 굉장히 차가운데, 무슨 말을 보다? 임금님이 계신 옥로고초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라고 임금에 대한 걱정이 내포되어 있는 포함입니다. 그렇죠? 저 소상난반도 이리 추운데 임금이 사는 동네는 더 춥다라는 걱정.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양춘은 따뜻한 봄볕, 그러니까 태양빛을 붙여서 님에 계신 데에 보내고 싶어. 왜? 지금 겨울이라 추우니까 따뜻한 빛을 보내면 어떻게 돼? 임금님도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서, 네 번째 시효가 나왔네요. 어, 보낸 거죠. 모처럼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요. 초가집 처마에 비친. 자, 초가집 처마라는 건 모처럼 우리 송민고에서도 모처럼 찬데, 그렇죠? 지금 이 화자가 있는 공간, 화자가 있는 공간에 떨어지는 이 햇빛을 해를 임금님 계신데 올리고 싶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어 이거야 지금. 홍상을 잠깐만요. 홍상을 님이 차고 티슈를 반만 걷어.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자, 치마를 입었다는 점에서 여성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반만 걷어서 일모스득의 햄가림도 하도 할샤. 올리고 싶다. 어쨌든 내가 지금 어쨌든 그러고 싶은데, 일모스득이라는 거는 이게 대나무. 자, 해질녘이죠. 그렇죠? 일모라는 게 해질녘인데, 해가 진다라는 것은 인생을 보게 되면 얘들아, 해가 올라와서 가운데 있으면 인생의 전성기야지. 해가 떨어지면은 점점 더 무는 거잖아, 그렇지? 기울어지는 거잖아. 이런 기우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되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외로움 이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외로움, 그리움, 뭐 고달픔, 쓸쓸함 이런 정서를 느낄 때 대부분의 시간적 배경이 해가 진력입니다. 알겠죠? 노을 막 이런 거 질 때, 황혼 이럴 때. 밀모스득의 행가림도 생각이 너무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임에 대한 생각이겠죠. 임금에 대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더 읽어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른 해에 수이디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잘다 할 때 짧은 겨울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꿋꿋이 앉아. 자, 이제는 겨울이 됐으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청등 거론 곁에 경공호를 놓아두고, 자, 청사초롱을 걸어둔 옆에, 청사초롱은 그거야 그냥 그 또 집안에 있는 불빛 전등, 그런 거 어두우니까 전등 켜놓고, 공우는 또 가야금 같은 악기인데 너네 들어서 잘 알지 않을까? 공우는 뭔지. 공을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부려 택 받고 비겨시니. 그러니까 이제 불도 걸어놓고, 우리 성민고에서도 불 걸어놓은 거 뭐였어?
임에 대한 그 기다림이었잖아. 그치? 기다리는 대상이 있을 때 전장을 치는 거였잖아. 그리고 악기를 놓아두고 있는 거에서 기다림의 태도.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악기를 치게 되면은 그런 거지. 우리는 가끔 뭘 하니? 스스로할 땐 음악을 하지, 그치? 노래를 부르지. 그런 거야.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심란하고 우울할 때는 노래를 통해서 어떤 정서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꿈에서 님을 보려고 했어. 턱을 개고 앉았어. 또 꿈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 송민구에서도 동일하죠. 임과의 재회의 공간. 하지만 이건 어떻다? 간 일시적인 공간 얘기겠죠. 어쨌든 턱을 개고 길에 있어. 꿈에서는 님을 보려고. 그래서 재회를 소망하고 간절한 그리움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앙금도 차도 찰싸. 이 밤은 언제 살고.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고 차가워. 차갑다는 건 뭐야? 혼자니까 차가운 거야. 그렇지? 누군가랑 붙어있어 매달. 이불 속에 엄마랑 같이 껴안고 자봐. 부모님이랑 어때? 뜨뜻하죠? 근데 나 혼자 자봐. 겨울에. 추워 추워. 그렇지? 전기장판 켜야 돼. 그렇지? 그 원앙금도 차도 찰싸라는 게 여기서 지금 차가움이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한 외로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밤은 언제 샜고? 아 이게 겨울이 돼서 이 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외로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즉 겨울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긴 밤의 고독이라는 게 드러나는 대모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본사 끝났고요. 이제 결사.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도 12시간, 그리고 한 달도 30날라는 하루와 한 달을 어떻게 숫자화했죠. 숫자화. 이 숫자화한 걸 우리 수치화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수량화된 표현. 이걸 통해서 화자의 실험이 아니라 실험, 어, 실험의 깊이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난 널 그리워 이게 아니라 난 하루 12시간 한 달에 30날 내내 널 그리워한다고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숫자를 표현함으로써 좀 더 어떤 나의 서러움과 실은 그리움의 깊이를 그걸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할 수 있죠. 조금 더 생각 마라. 이 시름 믿지 아니. 잠시라도 임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시름을 잊으려고 하니 잊으려 했는데 어때? 마음속에 너무 맺혀 있고 골수에 깨쳐지니. 그러니까 완전 사무쳐 있다. 완전 몸속에 사무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편작이 열이 오다. 편작이라는 건요. 그 엄청난 의사, 우리나라의 허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허준이 10명이 온다 해도 이 병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내 마음 너무 아프다. 과장이라고 하면 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자신의 상심, 시름, 그리움을 강조한다. 마지막에 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구나. 결국은 여기서 아, 이거 다 임 때문이야라고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송미인국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미인국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차라리 시어디, 차라리 시어디요? 어디서 많이 봤죠? 차라리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되어리라.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되어서 임금님에게 가고 싶다. 근데 죽어서 다시 환생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윤회사상, 윤회사상, 우리 윤회사상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 우리 도교적 가치관도 나오고 그렇죠? 불교적 가치관을 얘기했는데 윤회사상은 불교적인 가치관,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알겠죠? 재에 대한 의지, 소망, 염원이 드러난다.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범나비야, 얘들아. 우리가 소민구에도 구전비, 그리고 달빛 나왔고, 범나비가 나오잖아. 봐봐. 달빛도 빛이 오면은 잘 못 느껴.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야. 근데 비가 오면 젖어. 젖으면 잘 느껴져. 적극적이야. 근데 범나비야, 얘들아. 너네들이 길을 가다가, 가다가, 여기 나비가 올라왔어. 올라왔어. 나비가 올라왔어. 이게 느껴져?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렇죠? 나비라는 것도 앞에 있는 구잔비에 비교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구잔비도 상당히 소극적인 표현이다. 어쨌든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아니다가 그러니까 나비가 되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향 묻은 날개 향이 묻었어. 어떤 향? 꽃향기겠죠. 좋은 향기를 님의 옷 묻히고 님의 옷에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향기라는 건 뭐야? 좋은 거지. 임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다시 임에게 전달하고 싶다. 음. 그러니까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 자, 근데 나비는 어떻다? 굉장히 가벼우니까 그 존재를 알아채기 힘들다. 그러니까 님이야 뭐 나인 줄 모르셔도 그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계속 따를 거야라고 마지막에 일편단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가가 마무리되네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삼인국도 재밌죠? 삼인국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인국과 송민국의 내용을 정리한 거를 보게 되면 3인국은 똑같아요. 양반가사고 서정가사고 연군의 정. 배웠죠. 송민국 똑같아요. 충신연구지사고요. 송민국과 함께 가사문학의 절정을 이룬 작품이다. 정과정을 월주로 하는 정과정이라는 게 그거야. 우리가 계속 그거 있잖아. 정과정류라는 게 뭐냐면 남성 작가와 남성 작가의 여성을 화자로 한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과정도 작가는 남자지만 작품 속에 말하는 화자는 여자거든. 그걸 통해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알죠? 뛰어난 우리말 구사. 우리말 굉장히 많은 편이다. 세련된 표현, 뭐 이런 비유 편이라든지 다양한 형상어들이 나와 있고, 그렇죠? 비유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거. 송강이 50세 되던 서주 18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그의 고향 창평에서 4년간 응거할 때. 사실은 선생님 유배가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유배라기보다는 어, 내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소민 것도 그렇고 사민 것도 그런 게 큰 틀에서는 유배가사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정정을 할게요. 유배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차가지고 정치계에서 물러난 건데 그 정계에서 물러날 때 자기 주도적으로 물러났냐?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는 거야. 다른 정치적인 적들이 나를 물러낸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공무원이 60살에 퇴직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60살에 퇴직한 게 아니라 딱 50살쯤에 야, 나 나가. 이래가지고 나간 거야. 그 집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살짝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 그래서 임금 다시 보고 싶은 임금에 대한 충성 그런 것들을 같이 제시한 거죠. 구성은 3, 3조, 4, 4조. 이거는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홍상을 세 글자, 이미차고 네 글자, 시시를 세 글자, 반망고도 네 글자. 이런 식으로 3, 4, 3, 4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또 사음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시상 전개 방식은 계절의 변화, 그렇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을 표현, 그다음에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은 한결같아요. 그렇죠? 다음 이제 이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지고 계절적병, 통풍, 매화서, 녹음, 설이, 기러기, 백설. 그때 하고 싶은 거는 매화 보내고, 옥 보내고, 청강 보내고, 양춘 보내고, 그렇죠? 인물, 상징어, 달, 임금, 달, 북서, 임금. 근데 산, 구름, 장애물, 관심, 분위기, 냉담하다, 적막하다, 선정을 갈망한다, 뭐 소상난방, 뭐 이런 것들 나온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냥 그 표를 머릿속에 이인식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심정을 계절의 변화에 대응시켜 하소연함. 자, 미화법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알뜰의 정성. 이 미화법이라는 게 임에 대한 사랑을 미화법은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사실 미화법이라는 표현법이 되게 애매한 거긴 한데요. 그 임에게 뭐 사랑을 보낸다고 하면 되는데 뭐 매화를 보낸다든지 뭐 오색선으로 뭐 옷을 지은다. 옷을 되게 예쁘게 표현했잖아, 그렇지? 사람이라는 거를 옷을 통해서 그것도 색깔이 색색한 형형색색의 그런 색깔로, 그렇지? 그런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미화법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 전주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알았죠? 여성적 경어체, 어른에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경어체, 존댓말, 뭐 깨쳐 신이, 이런 신이, 이씨, 우리가 선생님 뭐 하시었어요 이런 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뭐 부모님이 주무십니다 할 때 이런 시 이런 것들이 경어체 표현입니다. 자, 소민국과 사민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공통점은 두 화자가 모두 천상 백옥경을 내려온 여성, 이게 도교적 가치관이었죠, 그렇죠? 임을 간절하게 그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죽어서라도 다른 자연물이 되겠다는 점, 공통점, 그렇죠? 차이점은 삼인국은 독백, 송민국은 대화, 그렇죠? 그리고 삼인국은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송민국에서는 임의 일상생활을 염려하는 말 속에 네 계절이 잠깐 언급되고 지나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3인국에선 죽어서도 범나비가 되고 싶죠, 그렇죠? 그러는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나지만 송민국에서는 낙월, 그 준비가 되어 임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다소 적극적인 태도.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서 보면 3인국보다 송민국이 적극적이고 송민국 내부에서 보면은 낙월보다 구준비가 적극적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3인국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음.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보리타작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보리타작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리타작 한시입니다. 한시. 한시라는 건요, 한자로 지어진 시예요. 한자로 지은 시. 한자로 지은 시인데 그거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한시는 우리 문학일까? 한자로 쓴 건데? 네, 우리 문학입니다. 우리나라 문학, 한국 문학이라는 게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정서를 드러내면은
한국 문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자인데 선생님 한국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우리 옛날에 물론 훈민정음을 개발하긴 했지만 발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중국이 우리 동아시아의 중심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쓴 것도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사실적이고 성찰적이다. 이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농민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노동을 힘차게 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해. 여기서 말하는 작가 정약용, 화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과 자신을 대비해서요. 농민들은 잘 사는데 난 못 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특징, 일상적 언어를 사용한다. 자, 일상적 언어 어떤 게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따가 어떠한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할 건데요. 괜히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말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말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일상적 언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 작품이잖아. 그렇지?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라는 기준이 우리 현대의 기준이 아닙니다. 알겠죠? 현대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말 다 이상한 말들이야. 어색해. 근데 당시 그 조선시대를 생각하면서 조선시대 때 농민들이 썼던 말이 일상적인 말이 되는 거고요. 사대부들, 귀족들이 쓰는 한자어가 어려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말.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일상적인 언어를 활용했다. 그래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나타낸다. 시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동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자, 이거 다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적 언어, 생동감, 현장감. 그 다음에 시각, 청각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알았죠? 선생님 이따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한시에서는 기승전결이라고 부릅니다. 기승전결은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면요. 기는 도입이야, 도입. 도입. 자, 이런 애들이 있다. 승은 이 도입을 심화하는 거야, 심화. 야, 근데 얘네가 이래. 라고. 그 다음에 전은 전환하는 거야, 전환. 여기서 주로 전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근데 얘네들은 어떻냐면 이라고 나 생각을 제시한다든가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모습을 제시해. 모습을 제시하고 모습을 더 강화해서 반복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전환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라고 제시를 하고 결에서 결말이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마무리 하는 게 기승전결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은 사실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설명도 좀 애매하거든요. 되게 한시, 한시에서 기승전결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한시에서. 그다음에 성경구정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은 경치를 먼저 제시를 하고 정서를 나중에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치가 먼저 어떻게 나오고 경치는 뭐 배경, 사실 이런 걸 제시하는 거고 정서는 나의 생각이야. 알지? 성경 호정이 이렇게 제시된다라는 거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이걸로 볼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걸로 볼 거니까 집중해서 하면은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보리타작. 얘들아, 보리타작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보리를 터는 거. 우리가 보리를 이제 수확하고 나서 그 처음에 풀 수확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알들이 매달려 있잖아. 이 알들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 알들 떨어뜨리는 걸 보리타작이라고 불러. 알았죠? 음. 자, 이 시는 다산 정약용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알지만 그 조선시대 그 천재잖아, 천재. 그쵸? 막 이것저것 만든 사람. 그치? 근데 정약용도 막 유배도 가고 그랬어. 얘들아, 유배도 가고 막 마냥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진 않았더라고.
어쨌든 분리타작을 한 농민을 사실적으로 그린 한시로 원제는 탐액행이라고도 한다. 한시에 한 채인 행 형식을 사용하여 뭐 이건 필요 없고요. 이 한행이다. 이게 한 행이고 이게 한 행이다 이렇게. 음.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묘사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듯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각, 아니 청각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겁니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농민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한다. 농민들의 삶은 이렇다. 근데 나는 어떻지? 라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작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농민들의 모습을 먼저 제시를 한댔죠. 그리고 선경 후정을 냈죠. 먼저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경치고 여기까지가 전부터 결까지가 정서입니다. 자, 그럼 경치가 지금 누구의 경치인지 한번 보게 되면 이 농민들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겠다. 새로 거린 막걸리, 접히처럼 뿌옇고. 얘들아, 막걸리는 그 되게 그 우리 쌀로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이거는 농민들의 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막걸리라는 거는 새로 끓는 막걸리 접히처럼 뿌옇고 제가 뿌옇고 시각 그쵸? 큰 사발에 보리밥 그쵸? 잘 사서 쌀만 먹겠지 그치?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롯에 이 사람들의 식탁에는 뭐가 있다? 막걸리와 밥이 있다. 고기가 있고 뭐가 있고 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치? 그냥 밥과 술이야 뭐다? 농민들의 소박한 삶을 드러낸다. 알았죠? 음. 좋거나 기름진 음식이 아닌 농민들의 소박한 삶을 드러낸다.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 밥 먹고 나서 도리깨라는 것은 곡식의 나다를 터는 농구라고 했죠. 뭐가 자꾸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가 햇볕을 받아 번쩍이네. 자 농민들이니까 어때? 지금이야 뭐 선크림 바르지만 어때? 그 당시에 그런 거 안 바른다고요, 그렇죠? 더우니까 옷을 짧게 뭐야? 더우니까 옷을 벗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햇빛 받으면서 막 터는 거야. 어때? 검게 탄 두 어깨가 햇볕을 받아 번쩍이네. 검게 탄 어깨와 번쩍인다. 시각. 이해되죠?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화자의 긍정적 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긍정적 시선이라고 알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번쩍이다라는 게 빛이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면은 빛이니까 플러스야. 밝은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에서 보게 되면 즐겁기 짝이 없네. 이 농민들을 봤을 때 즐겁기 짝이 없다라는 거거든. 나는 그러니까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즐겁다라고 인식한 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반짝인 애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알았죠? 옹해야 소리 내면 발맞추어 두드리니 옹해야라는 소리니까 이것은 무슨 심상이다?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이 옹해야라고 하는 거는 옹해야 뭐야 옹해야 뭐야 하면서 노동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노동요. 우리 노동요 할 때는 어, 소리를 맞추면서 하잖아. 어이야 제이야 얼씨구 절씨구 이러면서 그쵸? 이렇게 소리를 맞추면서 옹이야 소리를 내면 발 맞추어 두드리니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음, 협력해서 같이 뭘 만들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발 맞추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죠.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사방이 가득하네. 그냥 톡톡 튀니까 이제 주변에 보리가 막 쌓이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 보리 그 타작 머리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교과 49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터는 거야, 얘들아. 여기 옷 벗고 있죠, 아저씨들. 반바지 입고. 어쨌든 삽시간에 온 사방에 가득하네라고 이제 노동의 결과, 다른 말로는 결실을 얘네들은 얻었네요. 지금 얘네들은 농민들은 자신들이 힘을 내서 그걸 한 결과 결실을 얻었죠. 농민은 결실을 얻었어. 음.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일단 여기 청각이 쓰였고요. 지금 여기 시각과 청각이 계속 반복되죠. 주고받는 노래가 점점 높아진다. 점점 흥이 오르고 노래 음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빨라지는 거야.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금까지 나라는 보리티클 치니까 어때? 보리가 튀어오르겠죠. 날아오른다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 역동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찾아볼까요? 역동적인 거? 발맞추어 두드리기? 보는 걸 두드리고 있어. 이것도 역동적.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 좀 볼까요? 막걸리와 보리밥 먹고 있는데 보리밥의 높이가 한 자로 세. 우리가 이제 밥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쌓아 먹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농민들의 모습을 어떻다? 소박한 삶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 어, 고정다.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그 모습을 제시를 한 거지. 음, 우리가 높이가 30cm면 여기 살짝 과장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도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과장이에요 현실이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다루지만 그 보리밥이 높이가 30cm인 건 과장으로 보자.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농민들의 모습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 어쨌든 보리티끌이 오른 게 역동적이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네. 걔네들을 보니까 굉장히 즐겁다. 즉 얘는 농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가. 그렇죠.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대요. 그 즉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쫓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삶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즉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룬 상태로 보인다. 그렇죠. 몸과 마음 조화를 이룬 상태로 보인다. 즉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거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즐겁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음악을 하잖아. 음악을 할 때 부담감 갖고 나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 결과물을 내야 돼. 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 너무 즐거운 거야. 즐거움 속에서 결실이 나오는 거야. 결실을 추구해야지 때문에 즐거움을 잊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망각한 채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난 너무 즐거워 하다 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결실이 나왔네? 라고 하는 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 사람들도 그 더운 날 보리타절 하니까 엄청 몸이 고될 거야. 몸이 고된 상황인데 얘는 어때? 몸이 고된다고 되게 힘들어해? 아니야. 오히려 어, 건강하게 노동을 한다라는 말이야. 건강하게 노동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몸은 힘들고 그래도 마음은 살아있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한다. 알겠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즉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즉 농민들이 있는 곳은 농민들이 하고 있는 마음이 몸의 노예가 아닌 것이 즉 낙원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는 뭐라고 하냐?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려. 근데 나는 어때? 나는 여기서 하자. 하자는 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벼슬길에 있는데 벼슬길에 헤매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앞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농민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요. 그 농민의 모습에 대해서 즐거워 보인다. 얘네들은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정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농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그래서 낙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즉 농민들이 하고 있는 그 소박한 삶, 건강한 노동이 낙원인데 나는 무엇하러 이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면서까지 벼슬길에 오르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먼저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엇하러 그렇게 벼슬길 헤매려? 라고 하면서 성찰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뭐 한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살겠다? 어, 마음이 몸에 내가 되지 않겠다. 라고 성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되돌아보는 거고요.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결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1시비행은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거고, 그렇죠? 90시행은 노동의 즐거움을 얻는 농민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거고, 앞에 1부터 8행은 농민들의 모습, 농민들의 활기차 건강한 모습, 그리고 보리타작한 농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낙원이라는 시어와 벼슬길이라는 시어가 완전 대비가 되고 있고요. 낙원은 농민들의 모습이고 벼슬길은 누구의 모습이다? 화자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대비가 어이구 대비가 된다. 대비가 되는 시어다. 저 각각 대비가 되는 시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여러분 프린트 다 나와 있죠. 여기 시각적 형상화, 청각적 형상화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낙원과 벼슬길의 대비적인 시어고, 벼슬길의 화자가 과거에 쫓던 길이 되는 거고,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이라는 게 현실, 그러니까 벼슬을 되게 세속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박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즐겁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건강한 삶이 존재하는 세상,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고, 그럼 농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결국 뭐가 되고 싶다? 낙원을 추구하게 된다. 낙원으로 가고 싶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낙원을 추구하게 된다. 자, 나누게 되면은 1에서 4행, 5에서 8행까지 우리 선경 부분에서 관찰, 그다음에 인식, 반성까지 이렇게 세 단계의 구조로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학습지, 학습 활동 1에서 8행은 관찰함. 그다음에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림. 헤아려서 어떻게 한다? 그 기색을 보니 즐겁기 짝이 없네. 걔네들 보니까 내가 즐거워 죽겠다. 그냥 쟤네들 보니까 내가 즐거워. 뭐야? 쟤네들 마음을 이해한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성찰, 농민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자, 첫 번째, 검게 탄 두껍게 반짝이는 노동으로 달리는 건장한 농민들의 몸과 두꺼운 노랫자가 좀 높아지는데 노랫가락에 어우러져서 노동의 신명이 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다. 즉, 화자가 농민들을 보면 마음이 모여놓게 되지 않았네 라고 한 것은 보리타작은 어떻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즐겁게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안이란 그거보다 몸이 노인 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몸은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알겠죠? 몸은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 여러분들 몸이 힘들면은 멘탈도 나가잖아, 그치? 그렇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화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는 벼슬길이고요. 화자가 생각한 낙원은 뭐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의 자유가 있는 삶. 근데 벼슬길은 어때?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그치? 어떤 결실을 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소박한 즐거움이 없잖아, 그치? 농민들은 보리타작하고, 사람들끼리 노래 부르고, 밥 먹으면서, 막,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즐거운 소박한 삶을 사는데, 이 버스길은 뭐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정치적인 적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왕의 이쁨을 받아야 되고, 그치? 그럼 뭐야?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야, 그치? 화자 성찰은 자신의 모습, 마음을 평안케 하지 않은 벼슬을 헛되이 쫓아 헤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버슬길만 찾아 헤맸다라는 거. 자, 여기는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제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얘를 봐야 돼. 얘. 이 사람 봐,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담배 뿌뻑 피면서 여기 구경하고 그치 먹어서 혼자 술 처먹고 있죠 그쵸 이걸 보란 말이야 어? 여기 이 사람과 보리타작에서의 화자를 한번 비교해봐 음? 자 해봅시다 공통점은 결국 조선시대 농민들이 곡물을 수확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데 차이점은 농민들이 관찰한 인물의 태도가 다르다. 한시 보리타자의 경우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 찬탄하고 그러니까 예찬하고 감탄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그와 대비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지만 그림 벼타자의 경우는 어떻다?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담배 뿌 피고 술 먹고 있죠? 노동한 농민들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셔 담배를 피는 걸 보아 그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케이, 알겠죠? 이런 거는 선생님이 보기 지문으로 줄 수 있단 말이야. 보기 지문으로. 보기 지문으로. 알았죠? 어. 어쨌든 이렇게 뭐 성찰한 경험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의 한시로 여기 쓰여져 있다. 여유당 전서에 실려 있대요. 원래는 탐욕행인데 행은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한시의 형식이다. 보리밥과 막걸리 얘기로 기운을 얻은 농민들이 노동요 옹해야의 박자에 맞추어 힘차게 돌입게 그러니까 막 터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서 활기찬 타작마당을 여실하게 재현하였다. 농민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굉장히 겸허하다. 화자는 여기서 겸허하다라고 맞는 거겠죠. 평민들의 삶에서도 가치가 있는 점을 찾아 배우자 했던 정약용의 태도. 정약용이라는 것은 평민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데 그 속에서 배우겠다고 하는 태도가 어때? 굉장히 획기적인 거란 말이야. 즉 평민에 대한 친밀한 태도와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선 후기예요, 정약용. 그 당시에 농민들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 그때 계급이 얼마나 철저한 사회인데. 그렇죠? 그걸 이해하면서 정약용이 결국은 생명력 넘치고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그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 반성하며 배우고 있다.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새로운 인식을 했고 앞으로 자기도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로 어떻게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영상이 길죠. 여러분 듣느라 고생했고 선생님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